그 2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모 마리아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님이죠. 성모님께서 5월의 여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어떤 내담자 스스로 또는 치료사가 그렇게 가이드를 할 때도 있는데요. 어떤 영적인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FS 치료에서도 아주 상위의 레벨 3에서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내면에 이런 영적인 어떤 가이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종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예수님, 하나님, 뭐 성모 마리아님 또는 부처님, 조상님 이런 어떤 영성적인 에너지와 접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모 마리아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이랑 같이 뭔가를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게 마지막 축으로 얘기할 게 많은데요. 288페이지에 밑에서 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인가요? 그들의 당신의 부분들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지옥에 갈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뭔가 이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악의적인 어떤 에너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의 부분이냐, 너의 속한 부분들이냐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저한테 속한 게 아니래요 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부는 밖에서 들어온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그 부분들이 당신에 속하지 않은 에너지에 뭔가 애착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좀 물어보죠. 이게 전에도 책 읽는 모임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계속 머무르게 될 때, 예를 들자면 그걸 한국말로는 뭐 빙의라고도 할 텐데요. 그렇게 빙의 된 에너지가 들어와서 머무르게 될 때, 그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또 내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거 아니면 내보내면 되잖아요. 쉽게. 나 안에 속한 거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내는 걸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를 했는데 남편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기분 나빠하는 남편의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죠. 남편이 화내는 게. 그래서, 나도 화가 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거가 아니라 남편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안에서 화가 난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 어, 내가 왜 화내지? 내 거는 화를 낼 이유가 없어. 지는 화를 내든지 말든지. 어, 그거는 자살한 거야. 라고 그냥 경계를 싹 그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화내는 에너지가 들어왔더라도 쉽게 내보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지는 화를 내던 말던 내가 물어봤는데 화를 냈다면 별꼴이네. 그래, 화가 났나 보지 뭐. 그래서 그냥 쉽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내 안에서 머물고 있다.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상대에게 화가 난다. 그러면 뭔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생긴 거고 들어온 거지만 내보내지 않고 잡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 일부가 지금 들어왔지만 그걸 잡고 있고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애차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애착을 갖고 그 부분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촉발된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항상 물어봐요. 그 에너지, 들어온 에너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나요? 또는 좋아하는 부분도 있나요? 이렇게 양쪽 반대죠. 하나는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 있고, 하나는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둘 다 연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291페이지 중간에도 나와 있죠. 삶에서 위협적인 사람이 내면에 등장을 하면, 내담자의 삶에서 위협적이었던 사람이 내면에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의 존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면에 있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결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내보낼 수 있도록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묘하죠, 선생님들. 어쨌든 내 안에서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될 때 연결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뭔가 내 안에서 화를 내고 뭔가 그런 것도 연결을 만들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연결을 만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다 끊어져야 결국 연결이 끊어지게 되죠.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이게 조금 어떤 더 상위 레벨의 조금 고차원적인 세션 내용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떠신가요? 어, 이 부분을요, 그 분리학이나 탈동의실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조금 될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선생님? 예를 들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애착보다도 아까 그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제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타인의 것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다 네, 보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지옥에 갈 거라고 하는 부분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예를 들면 그 천주교나 이런 카톨릭계에서는 그런 걸 천당이나 지옥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은연중으로 저한테 제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 사람들 생겨난 거죠. 네네 그런 거 그런다고 하면 그게 원래는 내 게 아니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내 게 아니라고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선생님. 네네. 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이 내보낸다,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음, 것이 분리학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느냐, 탈동희 씨와 같다라고 볼 수 음, 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내 거가 아닌 아, 걸 이렇게 음, 공간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탈동희 씨가 네네.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이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탈동희 씨라는 용어는 IFS에서는 쓰지는 않긴 하지만 IFS 이전에 정신통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론이 있었죠. 거기서 이미 탈동일 씨라는 용어로 그렇게 하나로 동일하게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걸 거리를 만들어서 떨어져서 볼 수 있을 때 분리가 되고 거기선 분리라는 용어는 쓰진 않지만요. 그거로부터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론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동이시란 용어를 장정남 선생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애착을 가진 부분, 그리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담자가 어떤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뱀파이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뱀파이어가 목을 물어뜯는다. 뭐 하여튼 그런 뭔가 무서운 장면을 얘기한다라고 해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뱀파이어가 목을 물어뜯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치료자도 뭔가 두렵다라는 느낌이 생긴다면 거기에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어떤 장면에서 나타나는 걸까 하고 우리가 담담하게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뭔가 끄달리거나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왈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료사가 어떤 내담자의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함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든 좋은 쪽 긍정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건 그거에 내가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적인 연결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연결일 수도 있고 그것과 거리를 두고 내가 호기심을 갖고 약간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유경 선생님? 좀 부족한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단계, 만약에 두려워하는 것이든 애착을 가진 것이든 그 다음 단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거기에 애착을 가지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혹은 두려워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랬을 때 어쨌든 그 부분은 뭐 그 부분이 알아서 나가든 아니면 또 우리 시스템 안에서 그 부분 보고 나가라고 해달라고 하든 뭐 양쪽 다 동일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보내게 되면 되는 건지 뭐 그냥 이렇게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라는 걸 알고 부분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나가달라고 혹은 자발적으로 나갈 건지 이런 똑같은 수순을 수순으로 진행하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억지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부분이 비켜주는 것이 자발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되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 역시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많이 마치 무슨 퇴마 의식 같은 거 할 때 쫓아내고 뭔가 내보내려고 엄청 애를 쓰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들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부에서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누구나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나가지 않고 계속 있을까? 마치 암세포가 하루에도 모든 이에게 수백 개씩 생겨나는데 어떤 이는 암세포가 생겨나면 그냥 어? 사라지고 근데 어떤 이는 그 암세포가 커지고 하는 것처럼요. 아마 그럴 때는 이게 뭔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가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잡고 있는 게 바로 연결하고 있는 뭔가 애착을 가진 거라던가 아니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라던가 그런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발적이든 아니면 내보내는 것이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서 잡고 있는 것을 먼저 작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로 해서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 어떤 악마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그런 악마적인 에너지에 힘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분노 에너지도 있고 분명히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왜 필요로 했는지,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얽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작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애착이겠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고
그 부분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희망을 제시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협상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죠. 너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내면에는 너와 연결된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는 작업이요. 그래서 때로는 내면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잡귀라고 하나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배불리 먹이거든요. 충분히 먹이고 그런 다음 보낼 수 있도록 축원을 해줘요. 똑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고 여기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없어. 그리고 그동안 너도 같이 있느라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너의 갈 길을 가렴.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들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중에 워크숍을 개설을 하든지 남편을 불러다가 족치든지. 근데 아직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올해네요. 올해 하반기에 번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The Others Within Us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내용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록과 많은 사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를 하면 그때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온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내담자를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조금 더 도움이 되셨나요, 유경 선생님? 예, 많이 됐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IFS 치료, 내면아이 치료, 내면아이란다. 내면가족 책의 IFS 치료와 영성이라고 하는 톰 홈즈의 책을 번역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단계가 쪼개서 나눠 있진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선생님들 만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궁금한 사항 정도로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9페이지에 한 여덟 번째 줄인가요? 그녀는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나요? 이잖아요. 제가 원문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요가 맞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그 부분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요? 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하나요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읽어본 내용에서 연결과 확인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주인데요. 그래서 28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참자가 귀를 기울이며 뭘 원하냐, 무엇이 필요하나 계속 연결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례에서 보면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82페이지 중간에도 그 달걀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런 내용이 계속 있고요. 283페이지에도 추가록의 두 번째 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좋겠냐 필요한 게 뭐냐 계속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연결하고 확인하고 그런 내용이요. 저는 집 내려놓기 뒤에 부분 앞에 이 축으로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리아 말씀이시죠? 각 축으로마다 앞부분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 모호하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니까 집 내려놓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상자 안에 넣어 놓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기간이 필요하면 기간을 좀 두고 집 내려놓기를 할 수 있다라든지 또 뒤에 부분은 뭐 여기 여왕도 집 내려놓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집 내려놓기 하고 연속적으로 집 내려놓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축으로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IFS 치료를 해보다 보면 저희가 배운 예를 들어서 뭐 6F로 Find, Focus, Flash다, Feel Toward, 뭐 Befriend, 뭐 Fear 하고 그다음에 뭐 주방자 작업 뭐 쭉쭉쭉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짜여진 어떤 포맷대로 진행하기보다는 부분이 어떤 창의적인 방식, 또 참나의 치료사의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로 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나는 안건이 없다, 어젠다가 없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해야지만 된다라는 어젠다 역시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지도 모르죠. 유경수 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상담 이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성도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정신세계가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저희가 6F라는 그걸 가지고 단출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오만이죠, 실은 오만.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좀 재미있고 좀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하면 할수록 더 이 뭔가 좀 다른 관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 상담사 혹은 치료사 자신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IFS 치료는 더더욱 그런 게 참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나의 속성이 영성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출발점부터가 영성을 기반으로 한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도 참나가 있지만 우리 밖에도 세상에도 참나가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리아 사례가 참 저는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이렇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뭔가 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교 지도자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종교인도 신이 아니라 한 인간이니까 그 종교인이 가진 부분에 의해서 어떠한 상처를 입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참 IFS가 매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들이라는 것과 참나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영성에도 또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291페이지에도 보면 추가록에서 겁먹은 부분들이 뭔가 합류할 준비가 됐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고개를 젓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보관소에 넣고 어떤 느낌인지 더 알아볼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집 내려놓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집 내려놓기 하고 초대해 오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도 물어보니까, 아우, 준비 안 됐어, 안 됐어. 이게 두려움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음, 인간적이구만.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집 내려놓겠다고, 와, 다 끝났다, 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애착을 갖는 것도 그 추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의 그 애착을 갖는 것을 참다가 그것도 애착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애착을 참나가 대신 제공해 줌으로써 그 부분이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치유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내면에서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삼촌이 폭력을 썼는데, 나도 모르게 폭력을 쓰고 있는 모습을 성인이 돼서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동물을 학대를 하고, 네. 실제 내담자 사례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걸 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어디서 왔나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삼촌이 자기를 학대하고 그랬는데, 아,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똑같이 쓰고 있구나. 그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음, 그렇다면 그렇게 삼촌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 에너지를 경험했던 부분이 그 상처를 경험한 후에 그 에너지를 똑같이 쓰고 있을 때 왜 그 에너지를 나는 똑같이 쓰고 있을까? 그걸 찾아 들어가 보면 상처를 경험한 아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똑같이 힘을 가지고 뭔가 보호를 해야지만 됐던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애착을 가진다라는 게 쉽게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보호하려고 했던 상처 입은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뭐 두려움이건 아니면 애착이건 외부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나고, 그걸 치유시켜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야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취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애착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보호자들도 이제 추방자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호자들이 그 애착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면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알려주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왜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게 잡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 취약한 부분을 대신 우리가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를 해야지만 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애도도 해주고, 노고도 치하를 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대신 보호해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신뢰를 쌓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으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뭐 애착이다 또는 뭐 두려움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얘기를 했지만 또 딴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면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대답하는 걸 들어야지 알겠죠. 오늘 6F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는 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론으로 갖고 있는 한계이고 인간의 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광대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의 내면 안에서 뭐가 나오고 내담자의 내면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걸 정답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어떨까요? 정명심 선생님? 네, 네. 이해가 조금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직접 확인을 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치료이지
이론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치료이거든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도 자신의 내면에서 경험도 하시고 임상에서 확인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임상이 없는 이론은 뭐 사상 누각이지 않을까요?